자, 운영수익을 예측해서 계산하는 과정 설명드렸고, 이제 팔았을 때, 처분했을 때 얻는 수익. 매도 가액인데 매도 예상 가격을 얘기하거든요. 만약에 10억을 주고 샀는데 5년 동안 보유하면서 이 과정을 통해서 임대 수익을 얻고 나서 이제 팔았을 때, 만약에 5년 후에 집값이 또 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11억에 팔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면 11억이 바로 매도 예상 가격. 이건 매도 예상 가격이거든요. 실제 판 가격이 아니라 아직 투자니까. 거기서 이제 매도 경비가 있는데, 매도 경비는 파는데 소요되는 경비 뭐뭐 있을까? 팔 때 광고비나 아니면 중개 보수 같은 거, 팔 때 매도할 때 중개수로 나가잖아요. 이런 거, 이게 매도 경비. 여기는 양도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양도세는 나중에 빼요. 이거 공제하면 순매도액이고, 여기서 이제 미상환 잔금액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거 대출받아 투자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5년 동안 보유하면서 5년 동안 원리금을 갚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5년 동안 갚았으면 6억이 그대로 있지는 않죠. 원금은 조금 갚았겠죠. 만약에 5년 지난 상태에서 잔금이 90% 남았다. 그러면 대출 원금에다가 잔금 비율을 곱하면 미상환 잔금액이 돼요. 그럼 대출 원금이 6억이잖아. 그 잔금이 90% 남아있으면 6억 곱하기 0.9 하니까 얼마예요? 5억 4천이 미상환 잔금액이 되겠네. 그러면 그동안 얼마 갚은 거예요? 6천만 원을 5년 동안 갚은 거예요, 지금. 6억 중에서. 그러면 이것이 미상환 잔금액이 되는 거예요. 이거 공제하고 나면 세금 내기 전에 지분 복귀이고, 이때 이제 매도 살 때 가격이 얼마였는데 10억이었는데 팔 때 가격이 11억이면 양도 차익이 있죠. 그럼 무슨 세? 양도소득세. 이게 바로 양도소득세예요. 자본이득세가 양도소득세입니다. 자본이득이 양도차익이니까. 그래서 그 미국에서는 캐피탈 게인 텍스, 그래서 자본이득세라고 번역하는데, 이거 우리나라 세무계에서는 양도소득세라고 규정했기 때문에 그냥 양도소득세라고 읽으시면 돼요. 이거 공제하면 세후 지분 복귀액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 경비 털고 뭐 갚고, 빚 갚고 뭐 내고, 세금 내고. 운영소득, 팔아소득 그래요. 운영했을 때 소득세, 팔아했을 때 소득세. 만약에 양도차익이 없으면 세금이 없겠지. 그죠? 그러면 가만히 봐요. 이것과 이것이 같을 수도 있나요? 소득이 없으면 같을 수도 있지 뭐. 그렇잖아요? 과소득이 아니면 또 같을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아주 다양하게 변형돼 버려요. 그러니까 원리를 정확하게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 순서가 그래요. 그것만 이해하면 뭐 다른 거 할 것이 없네 뭐. 이걸 암기한다고 머리끝에 따서 막 암기하는데 그럴 필요 없어. 논리적으로 생각하셔야 돼. 항상 부동산학은요, 논리 흐름들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경비 털고 빚 갚고 세금 내고, 경비 털고 빚 갚고 세금 내고. 세금을 좀 먼저 내는 속 없는 사람 있으면 안 돼. 왜냐면 벌었다고 경비도 털기 전에 세금 내는 사람 없잖아. 여러분들 그 세금 나중에 연말정산 할 때 보세요. 총 소득에서 뭐부터 다 해요? 경비 다 털고 나서 마지막에 과세 소득에서 세율 곱해 세금 내잖아요. 그런 거예요, 다. 공제할 거 다 하고, 경비 털고 빚 갚고 세금 내고, 경비 털고 빚 갚고 세금 내고, 공제할 거 다 하고 세금 내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5년 동안 운영하면 5년 동안 운영수익 매기간 계산하는 것이고, 처분수익 계산하고, 이렇게 해서 운영수익과 처분수익 계산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이 투자금액 지출과 비교해서 타당성을 분석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투자의 타당성 분석인데, 그거 들어가기 전에 이제 잠깐 먼저 하는 것이 이제 65페이지 보시면 투자 분석 기법이 있네. 거기 보면 먼저 어림셈법이 있고, 비율 분석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할인 현금 수지 분석이 있고 그래요. 근데 이 할인 현금 수지 분석은 아주 세부적인 분석이라서 좀 어려워요. 어려운데
기본적으로 어림셈법과 비율분석법은 개략적인 분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제 이를테면 어림셈법 보니까 거기 쭉 넘어가서 승수가 있고 뭐가 있어요? 수익률이 있고 그래요. 그죠? 그 수익률 보니까 총자산 회전율, 종합자본 환원율, 또 지분 배당률, 세후 수익률, 지분 배당률 3번에다가는 세전 수익률이라고 돼요. 세전 수익률. 아따, 이 공식 어떻게 다 외운데 하나도 안 복잡해요. 여기 보세요. 이제 이게 다 여기에서 연결돼. 그래서 이걸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가만히 보니까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것이 있고 이것이 있는데 이 논리를 가만히 보니까 이거나 이것은 총소득이나 유효총소득은 10억 투자한 거에 대한 소득이에요? 아니면 지분에 대한 거예요? 아니면 은행 저당에 대한 거예요? 이 수익은 총 투자해서 넣는 수익이죠? 그래서 이건 전부 다 총 투자액에 대한 소득이에요. 마찬가지 순영업소득도 여기서 뭐만 털었으니까 경비만 털었으니까 이것도 총 투자액에 대한 소득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이 순영업소득은 10억에 대한 소득 맞잖아. 그죠? 그럼 거기서 부채 서비스는 누가 가져가는 거예요? 은행에서 가져가죠? 그럼 은행에서 가져가는 것은 6억에 대한 몫이에요? 아니면 지분 4억에 대한 몫이에요? 이것은 6억. 그럼 이것은 이게 이제 이른바 뭐예요? 저당소득이에요. 저당소득. 저당 투자한 소득이고, 그럼 자 이거 10억 투자해서 이거 벌었단 말이에요. 거기서 뭐 가져갔어? 은행에서 원리금 가져갔죠. 그럼 나머지 이것은 4억에 대한 소득이에요? 아니면 6억에 대한 소득이에요? 아니면 10억에 대한 소득이에요? 4억에 대한 소득이지. 이해되세요? 자, 순영업소득에서 은행에서 먼저 가져갔다니까? 그럼 나머지 이제 이 세전영업소득은 바로 지분 투자액에 대한 소득이고, 이것도 마찬가지 지분 투자액에 대한 소득이고 그래요. 이 구조 자체가 이해되세요? 그러면 원래 수익률은 투자액에 대한 수익의 비율이 수익률이에요. 수익률은 투자액에 대한 수익의 비율이 수익률이에요. 그러면 요것이 투자액이고 요것이 수익이잖아요. 그랬을 때 6호분의 6호 또는 6호분의 6호 6호분의 6호나 요 둘 중에 하나, 이게 총투자액분의 가능 또는 유효 총소득, 이걸 뭐라고 하냐면 총자산 회전율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이 분자가 이것이 갈 수도 있고 이것이 갈 수도,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가도 돼요. 이것이 이제 자산은 뭐가 뭘 할게요? 자본과 부채 합계잖아. 이거 두 개 합계 총 자산에 대한 수익률이 바로 6호분의 이것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6호분의 이것은 이제 지분가치당 전체 투자 종합에 대한 수익률에서 종합자본 수익률 그러는 거예요. 6호분의 이것이 종합자본 수익률. 그리고 6호분의 이것이 바로 이제 지분이 가져갔잖아. 이건 누가 가져갔고? 저당이 가져갔고, 그래서 지분 배당률 또는 세전 수익률, 이것이 세후 수익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식 원리를 알면 공식 암기 안 해도 자동으로 된다니까. 이것은 지금 뭐에 대한 소득? 지분에 대한 소득이니까 반드시 분모가 지분이 돼야 돼. 총투자액분의 세전, 그러면 위에는 양보이고 밑에는 핫바지와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지분에 대한 소득이니까 투자액도 지분이 돼야 되는 것이고, 이건 총투자에 대한 소득이니까 투자액도 총투자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총투자액분의 요거 또는 총투자액분의 이것은 총자산 회전율, 총투자액분의 요거 종합자본 수익률, 이거분의 지분에 대한 세전 영업수익 비율, 세전 수익률, 이거분의 이것이 세후 수익률 그러는 거예요. 어렵지 않잖아요.
공식으로 따로 보면 되게 복잡한 것 같은데 이걸 알고 나면 별것도 아니라니까. 다시 6어분의 6어 또는 6어분의 6이 종합자본 수익률, 6어분의 6은 종합 환원율 또는 종합 수익률, 6어분의 6은 세전 수익률, 6어분의 6은 세후 수익률. 다시 6어분의 6어 또는 6어분의 6은 총 자산 회전율, 총 자산에 대한 회전율이고 6어분의 6은 종합 수익률, 6어분의 6이 세전 수익률, 세후 수익률 그러는 거예요. 이 공식을 얘기할 때 6어분의 6어는 배려 번지는 거예요. 또 6어분의 6어도 배려 번지는 거예요. 이것은 유고에 대한 소득이니까 투자액도 지분이 들어가야 맞는 것이고. 그리고 승수는 수익률의 역수예요. 승수는 수익분의 투자액의 배수가 승수야. 그러니까 6어분의 것이 총자산 회전율이면 거꾸로 6어분의 것은 총소득 승수가 되는 거야. 6어분의 것이 종합자본 수익률이면 6어분의 것은 순소득 승수가 되는 것이고, 6어분의 것이 세전 수익률이면 6어분의 것은 거꾸로 세전 현금 수익 승수 그러는 거야. 6어분의 것이 세후 수익률이면 거꾸로 6어분의 것은 세후 현금 수익 승수 그러는 거야. 그러면 수익률 승수 다 배운 거예요, 그냥 자동으로.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봐요. 지금부터 이제 이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이것이 암기가 쉬워진다니까. 그래서 설명드린 것이고, 문제는 그럼 뭐냐면 예를 들어서 10억을 투자했는데 6천이네. 그지? 10억에 6천이네. 이게 총자산 휴전율이. 그러면 이거 빼거나 경비 빼고 나면 10억이 한 5천 정도 된다 한번 가정해봐. 그러면 연수익이 5%네. 이건 6%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걸로 종합자본 수익률이 10억 중에서 연 수익률이 5천만 원이다. 5%다. 그러면 이 정도면 투자 괜찮아요? 어때? 대략적으로 봤을 때. 괜찮은 것 같은데 은행 미래보다 훨씬 높습니다. 예? 은행 미래보다 훨씬 높습니다. 높으니까 할만해요? 그러면 이제 훨씬 작으면 이 부분이 더 커질 수 있겠네. 그죠? 봐봐. 이게 5천이면 이거 10억이고 그럼 5%잖아. 그럼 이건 훨씬 작겠지. 그럼 이게 좀 많겠지. 이거 대비 이것은 그러면 지분에 대한 수익이 좀 높겠지. 그럼 예를 들어서 4억 투자해서 만약에 이게 1,000만 원 갖고 이것이 만약에 8천이다. 그러면 몇 프로? 8천 너무 심하다. 4천이다. 4천이 아니라 4, 8에 3,200이다. 그럼 몇 프로? 8%네. 지분에 대한 수익률이. 4억 투자 너무 작다. 경비가 1,000만 원 해갖고 이게 만약에 4천이다. 그럼 10%네. 수익률 10%, 자기 잡은 수익률 10%. 이 정도면 어떨까? 할만할까? 그 정도만 판단한 것이 어림셈법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것은 첫 태권만 가지고 요즘에 예를 들어서 건물 하나 나왔는데 10억짜리가 나왔는데 요즘 임대료가 이 정도 나온다. 그래서 보니까 1년에 10억 투자해서 한 6천만 원 나오는데 6천만 원 나오는데 거기서 경비 터니까 5천 정도 된다. 그럼 5%고 전체 수익이 5%고 은행이 이자가 상대적으로 싸니까 지도한테 4억 투자해서 4천만 원 10% 정도 수익률이 된다. 그 정도 되면 한번 해볼 만 할까? 거기까지가 어림셈법이에요. 그렇다고 바로 하는 게 아니고 이거 괜찮겠는데? 반대로 이게 한 1,000만 원 500만 원 나온다. 4억 투자해서 500만 원 나온다. 그러면 한 1% 좀 넘네. 그럼 이것 정도만. 에이, 은행이나 넣어놓지 뭐. 나중에 집값 모를까. 집값 오는 것이 아니면 큰 수익률은 없네. 야, 이거 못 쓰겠는데? 이거 하지 말자. 한번 해볼까? 하지 말까? 그 정도까지만 판단하는 것이 어림셈법이에요. 그러니까 어림셈법은 아까 승수와 수익률 이것이 어림셈법인데, 이것은 이 계략적인 분석을 통해서 이것이 어느 정도 채택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만 판단하는 것이 어림셈법이고, 아까 어림셈법의 분석 결과 지분의 수익률이 10% 정도 된다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보려고 하겠는데
그래서 채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 다음에 이제 할인현금 수지 분석이 들어가는 거예요. 세부적인 분석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할인현금 수지 분석하기 전에 먼저 개략적으로 개발사업의 채택 아니면 투자사업의 채택 가능성만 타전하는 것이 어림셈법이다 그러는 거예요. 말 그대로 어림셈 하니까 뭐예요? 어림 잡아서 분석한 거잖아. 지금 대략적으로 분석한 거잖아요. 그것이 어림셈법인데 요거분의 요것이 수익률이 되는 것이 거꾸로 요거분의 요것은 승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어림셈법의 승수나 수익률이 여러 가지가 있어. 다시 한번 봐요. 요거분의 요것은 총자산 회전율, 요거분의 요것은 총소득 승수, 요거분의 요것은 종합자본 수익률, 요거분의 요것은 순소득 승수, 요거분의 요것은 지분 배당률 또는 세전 수익률, 요거분의 요것은 세전 현금 수지 승수, 요거분의 요것은 세후 수익률, 요거분의 요것은 세후 현금 수지 승수. 저게 암기한 것 같아요? 아니면 보고 읽은 것 같아? 보고 읽었어 지금. 여러분들 머리가 뛰어나지 않잖아. 그러니까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원리대로 이해하시면 돼. 근데 이걸 알면 나머지 수익률이나 이건 자동으로 알게 돼 있다니까. 이거 이 구조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서 이것은 반드시 암기해야 돼. 이것은 이 틀은 그러면 나머지가 자동으로 돼버리는 거야. 그 다음에 설명드는 것이 이제 비율 분석법 보세요. 넘어가서 대부 비율, 부채 감당률, 채무 불이익률 세 가지가 가장 핵심인데 잠깐 봐요. 이거 대부 비율이 이거요. 이거분의 이것이 대부 비율이요. 부동산의 가치에 대한 즉 총투자에 대한 부채의 비율 몇 프로? 10억에 6억이니까 몇 프로? 60% 이게 대부 비율이에요. 그럼 대부 비율이 너무 높으면 위험이 커요, 작아요? 빚이 많으면 위험이 커. 그 대신에 무슨 효과가 커요? 아까 지난번에 배웠던 지렛대 효과는 커지만 그만큼 채무 불이행 시 파산의 위험도 커지는 거예요. 이게 대부 비율이에요. 대부 비율과 비교해서 부동산의 가치에 대한 부채 비율이 대부 비율이고 이걸 다른 말로 저당 비율 이렇게도 얘기하고 부채 비율은 지분에 대한 부채 비율이 부채 비율이에요. 이거 시험에 틀린 거 아닌데 나왔어. 오류 나와가지고 10억 투자해서 얼마? 6억이니까 몇 프로? 60%. 이건 지분이 얼마야? 4억분의 6억이니까 몇 프로? 150% 이렇게 되는 거야. 만약에 대부 비율이 50%이면 지분 비율은 몇 프로가 돼요? 자, 부채 비율은 100%가 돼. 50도 50이니까. 에? 대부 비율이 80%면 지분 비율은 몇 프로예요? 아니, 부채 비율은 몇 프로예요? 그럼 지분 비율도 봐. 대부 비율이 80이면 지분은 몇 프로? 20. 그럼 2분의 8이니까 몇 프로? 400%. 대부 비율이 90%면 지분은 몇 프로? 10%. 그럼 부채 비율은 10분의 90이니까 900%. 그 표 보면 나와 있잖아. 대부율이 높아지면 부채 비율도 급격히 증가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율이 너무 높으면 지렛대 효과는 커지는 것만큼 부담에 들 위험도 커져요. 그러니까 너무 대부율이 높으면 투자 위험이 크다라고 판단해 버려요. 그러니까 보통 그러잖아요. 야, 너무 빚이 너무 많으면 너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이러잖아요. 갭 투자 같은 거. 근데 집값이 오르는 걸 기대하니까 하는 것이지 일반적인 거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라고 보시면 돼.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만약에 집값이 올라가면 지분에 대한 수익은 팍 올라가 버리겠지. 지렛대가 커지겠지. 그걸 보시면 되고 부채 감당률을 보세요. 부채 감당률은 시험에 아주 잘 나와요. 부채 감당률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 보니까 부채 서비스액분의 6호분의 6호요. 부채 감당률. 자, 보세요. 부채 감당률은 부채 서비스액분의 순영업소득의 비율이 부채 감당률이거든요. 그러면 부채 감당률이 1이면 이것과 이것이 어떻다는 거야? 분모 분자가 1일 때가 분모 분자가 같을 때가 1이에요. 그러면 이것과 이것이 같다는 얘기잖아. 그럼 실컷 벌어서 은행에다 갖다 바쳤더니 갭을 남는 게 없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부채 감당률은 1보다 커야 돼, 작아야 돼? 커야 돼.
1에 가까울수록 위험이 큰 것으로 보는 것이고, 부채 감당률이 1보다 작다는 것은 순영업수익이 원리금을 감당하기에는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원리금도 못 갚는다 이 말이에요. 1보다 커야 되는 거예요. 1에 가까울수록 위험이 크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채무불이행률은 유효조소득에 대한 영업 경비와 부채 서비스가 합한 것의 비율이에요. 여기 보세요. 요것과 요 두 개 합한 것의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채무불이행률이 유효소득에 대한 이 두 개 합한 것의 비율이라니까. 그러면 이것이 채무분의 1이라는 것은 요것과 요 두 개 합한 것이 같다는 얘기예요. 그럼 실컷 벌어서 경비 털고 빚 갚았더니 남는 게 없다. 그러면 이거 재미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잖아요. 따라서 채무불이행률은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작아야 돼. 이게 작아야 되니까 원래 채무불이행은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이 낮을수록 유리하다. 그러니까 이거 가만히 보니까 비율분석법에서는 대부비율, 부채 감당률, 채무불이행률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핵심인데, 대부비율이 높을수록 위험이 크고 부채 감당률이 낮을수록 위험이 크고, 그 다음에 채무불이행률이 높을수록 위험이 크다라고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비율분석법은 어떤 수지를 분석하기보다는 투자의 위험도를 판단하는 지표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리고 실제 이 세 가지 비율은 시험에 잘 나오는 지표예요. 근데 이것도 보니까 다 이걸 가지고 다 지금 분석하잖아. 이건 반드시 알아야 된다니까. 안 넣으면 상태가 안 좋다니까. 다시 봐요. 대부비율은 6월 총 투자간 대부금의 비율이고, 부채 감당률은 요거분의 요거. 부채 감당률은 시험에 진짜 잘 나오는 것이고, 부채 감당률은 1보다 커야 되고, 부채 감당률이 1보다 크다는 것은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를 감당하고도 남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1보다 작다는 것은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래요. 채무불이행률은 유효조소득에 대한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 합한 것에 비례해서 채무불이행률이 낮을수록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이 낮고 그만큼 투자 위험도가 작다라고 판단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비율분석법은 투자 위험을 측정하는 지표가 되는 것이고, 어림셈법은 투자의 채택 가능성을, 계략적인 분석을 통해 채택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이고, 어림셈법을 통해서 충분히 채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 다음에 이제 할인 현금 수지 분석에 들어가는 거예요. 잠깐 이제 조금만 더 할게요. 할인 현금 수지 분석. 이제 이거 너무 깊이 들어가면 힘드니까 원리만 간단하게 마무리할게요. 현금 수지.
현금 수지는 뭘 줄임말하냐면 현금 수익과 현금 지출. 현금 수익과 현금 지출. 요것을 비교해서 타당성을 분석하는데 단순히 수익과 지출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현금 수익과 현금 지출을 투자 시점의 현재 가치로 할인해서 시차를 고려하는 것이네요. 현금 수익과 현금 지출을 현재 가치를 할인해서 현금 수입의 현재 가치와 현금 지출의 현재 가치를 비교해서 타당성을 분석하는 것이 할인 현금 수지 분석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해서 타당성을 분석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핵심은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자, 현금 수익과 현금 지출을 현재 가치 할인해서 수입의 현가와 지출의 현가를 비교해서 타당성을 분석하는 것인데, 현재 가치를 비교해서 타당성을 분석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이제 순현재 가치, 이걸 순현재 가치를 줄여서 순현가라 그래요. Net Present Value. 순현재 가치를 줄여서 순현가라고 하는데, 이 순현재 가치, 순현가법이 있고 내부술법이 있고 수익성지수법이 있는데, 순현가는 이래요. 투자로부터 장래상들은 현금 수입의 현재 가치와 현금 지출의 현재 가치를 비교하되, 현금 수입의 현재 가치에서 현금 지출의 현재 가치를 뺀 것이 순현재 가치예요. 근데 이 현금 수입은 두 가지가 있어요. 운영 수익도 있고 처분 수익도 있고. 그래서 보유기간 동안 예상드는 매년의 세후 현금 수지 현재 가치, 그리고 처분했을 때 세후 지분복귀액의 현재 가치. 그러니까 5년 동안 보유하면 5년 동안 이거 다 구해서 현재 가치 구하고, 팔았을 때 현금, 세후 현금 수지, 세후 지분복귀 현재 가치 구한 다음에 여기서 순투자액 지분을 뺀 것이 순현재 가치가 되는 거예요. 조금만 더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2년 동안 보유하는데 총 투자가 10억인데 그 중에 지분이 2억이고 저당이 8억이라고 가정해봐요. 대부분 80%네. 그리고 2년 동안 첫 해 1년차 세후 현금 수지가 1억이란다. 1,100만 원. 2년차 세후 현금 수지가 1 곱하기 1.21 해봐요. 1210만 원. 됐어. 1210만 원. 그리고 이게 이제 운영 수익이고, 팔았을 때, 처분했을 때, 처분 시 세후 지분복귀액이 2억 1,100만 원이라고 가정해봐요. 자, 복잡해. 자, 얼마 투자했어? 10억. 근데 내 돈, 순수한 내 돈은 얼마? 2억 투자했고. 그럼 아까 보니까 이것은 10억에, 여기 총 투자에 대한 소득이 아니라 지분에 대한 소득이, 이것은 지분 소득이야. 이게 1년 후 이만큼, 2년 후 이만큼이야. 1,100, 2년 후 1,210만 원. 그 다음에 팔았을 때 얼마에 팔았는지는 모르지만 경비 털고 빚 갚고 세금 내고 했더니 2억 1,100만 원이 내 수익이야. 2억 2,100만 원. 미안해. 2억 2,100만 원.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1년 후, 2년 후 수익의 현재 가치 구할 때 할인율이 주어져야 되겠네. 근데 이 순현가법에서는 할인율을 뭘로 쓰냐면 요구 수익률을 써요. 내가 여기 투자하면서 최소한 얼마 정도 요구한다 하는 요구 수익률을 써. 그럼 내가 여기 투자하면서 요구하는 수익률이 10%라고 가정해봐요. 10%. 내가 최소한 10% 이상은 돼야 된다 라고 가정해봐. 그러면
자, 몇 년 동안 보유했어요, 지금? 그러면 첫 해 얼마? 이거 현재 가치 구하면 되지. 아까 할인율을 뭘로 쓰고? 요구 수익률. 그럼 1년 얼마? 1,100을 현재 가치 구하면 되지. 그럼 1년 후 수익 현재가 1,000만 원 1,100을 현재 가치 구하면 이때 적용되는 개수가 일시불의 현재 가치 개수네. 1년 후 1,100을 현재 가치 구하면 얼마냐 이거잖아. 그러면 1년 후 1,100만 원 곱하기 1 플러스 10%의 1승분의 1을 하면 돼. 이게 1년 후 거야. 할인율을 뭘로 썼으니까? 요구 수익률 10%. 10%. 2년 후 거. 1,210만 원. 맞나요? 곱하기 1 플러스 10%의 몇 년? 2승분의 1. 이것이 이제 매년 세후경험수죠. 현재 가치. 근데 팔았을 때, 얼마에 팔았는지는 모르지만, 지분 붙게 2억 2,100이야. 2억 2,100이면 안 되겠다. 2억 4,200 해야 되는데. 그냥 놔둘까? 2억 4,200으로 합시다. 계산하기 좋으라고. 2억 4,200이다. 그러면 2억 4,200만 원 곱하기 1 플러스 0.1에 몇 년? 2년이니까 2승분의 1 하면 돼. 자, 그러면 이거 1.1이잖아. 그럼 1,100을 1.1로 나누니까 얼마? 1,000만 원. 1,210만 원 나누기 1.1이면 얼마? 이것도 1,000만 원. 맞지? 1.1에 이승이면 1.21이잖아. 그러니까 1,210만 원 나누기 1.1이니까 1,000만 원이야. 그 다음에 2억 4,200 나누기 1.21이니까 얼마? 2억이겠지. 맞죠? 합하니까 얼마? 2억 2천에서 얼마 빼니까 지분이 빼니까 얼마? 2천만 원. 그러면 이것의 의미는 뭐냐? 여기에 투자하면 운영수익 처음부터 다 계산해 봤더니 여기에 투자하면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 몇 프로? 10%를 충족하고도 얼마 더 남는다? 2천만 원 더 남는다. 그럼 투자해요, 안 해요? 내가 요구하는 것을 충족하고도 더 많이 얻는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일단 투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현가가 0보다 크면 투자 오케이. 0일 때는 어때요? 0일 때는 0이라는 것은 여기에 투자하면 투자자 요구수익률 몇 퍼센트? 10%는 충족할 수가 있다. 남는 게 없어 그러지. 그럼 투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래서 0일 때도 투자돼. 균형이고. 그러나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만약에 이것이 1,000만 원이다 그러면 이 투자대안은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 10%를 충족하기에는 1,000만 원이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거꾸로 요구하는 수익을 얻을 수가 없어. 그럼 투자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래서 순현가가 0보다 크면 투자 오케이. 0이면 투자 균형. 그리고 0보다 작으면 투자 NO. 이렇게 해서 판단하는 것이 바로 순현가법이 되는 거예요. 아이고 어렵다. 좀 급하게 했는데, 시간이 넘어가서 급하게 했는데, 핵심은 이거예요. 현금 수입의 현재 가치인데 이 현금 수입은 운영 수익도 처분 수익도 다 고려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후 현금 수익 기초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투자도 지분 투자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운영 수익, 이 과정을 통해 운영 수익 계산하고 이 과정을 통해 처분 수익 계산한 다음에 이것과 이것을 다 현재 가치로 구해. 할인율을 뭘로 써서? 요구 수익을 써가지고, 그렇게 해서 수익의 현재 가치와 지출의 현재 가치를 비교하되, 순현가가 만약에 1억이다 이 말은 이 투자자는 투자자의 요구하는 수익률을 충족하고도 1억을 더 얻을 수 있다. 그럼 투자할 수 있는 것이고, 0이면 요구하는 수익은 얻을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그러나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1억 5천이다 그러면 이 투자자는 요구하는 수익을 충족하기에는 5천이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투자할 수가 없어. 투자 NO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투자 판단하는 것이 순현가법이에요. 현금 수입의 현재 가치에서 현금 지출의 현재 가치를 뺀 것이 순현가인데, 실제 이렇게 계산하는 것은 잘 안 나와. 복잡하니까. 근데
핵심은 이거예요. 현금 수입의 현재 가치에서 현금 지출의 현재 가치를 뺀 것이 순현가인데 할인율을 뭘로 쓴다? 요구 수익률을 쓰는 것이고, 이렇게 구한 순현가가 0보다 크면 오케이, 0보다 작으면 no, 같으면 균형 상태에서는 투자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고, 근데 만약에 여러 개 중에서 하나 선택한다. 그러면 A의 순현가, B의 순현가, C의 순현가 다 구한 다음에 순현가 가장 높은 거 순서대로 선택하면 되겠네.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냥. 끝. 이게 바로 순현가법이에요. 다시 현금 수입의 현재 가치에서 현금 지출의 현재 가치를 뺀 것이 순현가다. 할인율을 뭘로 쓴다? 요구 수익을 쓴다. 근데 현금 수입은 운영 수익과 처분 수익 그래야 돼. 운영 수익도 매년 거 다 구하고, 그리고 세후 수익을 기초한다는 거 꼭 체크하고. 그 말은 세후 수익을 기초한다는 것은 이런 거 다 고려한다 안 한다? 이걸 기초한다는 거 이거 다 고려한다 안 한다? 다 계산해서 뺐잖아. 그러니까 하고 나서 분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분석이 되는 것이 할인 현금 수지 분석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부 수익률은 6억과 6억에서 서로 같도록 하는 할인율이에요. 6억과 6억에서 서로 같도록 하는 할인율.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2억 투자했는데 1년이라고 했을 때 1년 후에 2억 4천이 수익이라고 가정해봐. 그러면 이것의 현가와 이것이 같아지려면 이것이 얼마가 돼야 돼? 2억이 돼야 되지. 그러면 2억 4천을 1년에 2억 4천을 2억으로 현재 가치에서 2억으로 되려면 할인율이 몇 프로? 1년 후 2억 4천을 2억으로 하려면 할인율이 몇 프로? 20%. 아니 2억 주셔서 2억 4천 했으니까 수익률이 몇 프로야? 20%잖아. 그렇잖아. 그러면 할인율을 20% 했더니 2억 됐잖아. 그러면 이것이 순현가가 0이 되잖아. 2억에서 2억 뺐더니. 그러니까 현금 수입의 현재 가치와 현금 지출을 서로 같도록 한다는 것은 순현가가 0이 된다는 얘기거든. 그럼 만약에 이것이 2억 4천이면 6억의 현재 가치와 이것이 같아지려면 할인율을 몇 프로 해야 돼? 20%. 그럼 이것이 바로 무슨 수익률? 내부 수익률이에요, 이것은. 즉 이 투자된 기대 수익률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 투자해서 2억 투자해서 4천 벌었잖아. 이게 기대 수익률이 되는 거예요. 그 내부 수익률이 바로 기대 수익률이 되는 것이고, 이 내부 수익률을 뭐가 비교해서 요구 수익과 비교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요구하는 건 몇 프로? 10%인데 기대 수익률은 투자해요 안 해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채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 수익률은 현금 수입의 현재 가치와 현금 지출의 현재 가치가 서로 같도록 하는, 그러면서 순현가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이 바로 내부 수익이 된다. 이것이 곧 무슨 수익률? 기대 수익률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구한 내부 수익률을 요구수가 비교해서 타당성을 분석하는 것이 내부 수익률법이고, 마지막 수익성 지수는 6억 현금 수입의 현재 가치를 현금 지출의 현재 가치로 나눈 거예요. 그럼 아까 이 상태로 본다면 얼마? 현금 수입의 현재 가치가 이거 두 개 합한 것이 2억 2천이잖아. 투자액이 얼마? 2억. 그러면 얼마? 1.1인가? 그 수익성은 몇 시 기준 되는 거예요? 1. 현금 수입의 현재 가치를 현금 지출의 현재 가치로 나눈 것이거든. 만약에 1이면 이것이 같다는 얘기잖아. 그럼 순현가는 몇이 돼요? 이거 뺀 것이 0이 되지. 같으니까. 그러니까 수익성 지수가 1이면 순현가는 몇이 돼요? 0이 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수익성은 몇보다 커야 돼? 1보다 커야 돼. 이건 아직 잘 모르겠으면 놔두고 그냥 논리만, 순현가만 먼저 확인해요. 순현가는 현금 수입의 현재 가치에서 현금 지출의 현재 가치를 뺀 것이 순현가이고 0이 기준되고, 수익성 지수는 현금 수입의 현재 가치를 현금 지출의 현재 가치로 나눈 것이 수익성 지수다. 몇이 기준된다? 1이 기준된다. 이것만 체크하시면 돼요. 그냥 조금 너무 어려워서 기본 흐름만 간단하게 확인하긴 했어요. 흐름을. 근데
이제 하다 보면 너무 어려운 것은 깊이 들어가지 말고 포인트만 잡아도 돼, 사실은. 그리고 그것이 만약에 이제 어려운 게 복잡한 계산 문제가 나오면 그에 팔자련을 하시면 돼. 왜 그런 거 틀려도 되니까. 그 기본적인 거 다 맞추면 되니까. 근데 이제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설명해 드리는 건데 기본 흐름은 여기까지만 체크해서 확인하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금융론. 섞였구나. 금융론은 쭉 마무리해서 연결할 텐데 금융은 투자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요즘에 이제 예전에는 금융이 비중이 작았었는데 지금은 비중이 상당히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금융론에 대한 여러 가지 원리를 다음 주에 마무리하면서 입문 과정은 이 정도 쭉 마무리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그냥 어떤 것인가 소개만 해드리고 마무리할 거거든요. 그렇게 하고 26일이 또 25일인가 크리스마스가 또 금요일이더라고요. 쉬고 또 그 다음에 또 1월 1일이 또 금요일이더라고. 그러니까 다음 주 수업만 3주에 저 보게 생겼어. 그리고 이제 부족한 부분들은 1월 달에는 이제 시간이 부족하면 토요일 날 보강할 수 있어야 돼요. 어쩔 수 없잖아. 그렇게 나와서 같이 이제 공부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자, 마칠게요. 수고했습니다.